주식 줄랭이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주식 줄랭이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함께 공부합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대칭 교랭아의 주식 줄랭이입니다. 본 영상 컨텐츠는 리딩이나 정보 추천이 아닌 주린이의 공부하는 모습을 담은 성장 컨텐츠이니 절대 따라하시면 안됩니다. 주식 매매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 더 잊지 말아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장은 어떠셨나요? 네, 오늘 장 어려웠어요. 네, 요새 계속 어려운 장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매수한 모습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개인과 기관계는 매도한 모습 체크해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만 매수하고 외국인과 기관계가 매도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환율을 또 체크해 봐야 될 텐데요. 환율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장 전에는요, 1200원대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쭉 빠졌어요. 네, 쭉 빠져가지고 1193원까지 내려갔다가 또 살짝 또 올라왔다가 다시 떨어진 모습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계속 1190원대에서 1200원, 요 사이를 조금 왔다 갔다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일이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바이든 같은 경우가 지금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죠. 여기 보시면 그래서 반독점이냐 관세 철폐냐 이러면서 고물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내부에서 이제 조금 파가 나뉘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인플레가 바이든 지지율에 악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조금 생각이 많은가 봐요. 그러면서 원래는 백악관에서는 대기업 횡포에 초점을 줬거든요. 니네가 횡포를 부렸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또 재무부에서는 그 중국 있잖아요. 중국에서 오는 그 관세를 완화하자. 요렇게 지금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또 중국에 왜 미국이 굴복하는 모습이 아닐까? 이제 이런 의견들이 또 그런 시각들이 생겨날까? 조금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을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요. 코로나19 때문에 엄청난 돈을 풀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다 모든 전 세계 나라가 좀 그렇긴 하고요. 이것 때문에 일어난 극심한 인플레이션도 맞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가 아주 관건일 것 같고요. 이런 기사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월가에서요. 어제는 골드만삭스였는데 오늘은 월가 황제 다이몬님께서 미국 기준금리를 인상을 최소 4회 정도 할 거라고 지금 관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약간 거의 뭐 같은 얘기예요. 거의 한 4회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미국 연준이요. 높은 인플레이션 고착화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거 관련해 가지고는 아마 조금 세게 금리 인상을 한다든지 약간 요런 식의 약간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증시에는 그렇게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말이 안 바뀐 상태로 계속 이대로 진짜 금리 인상을 정말 빠르게 많이 올릴지 아니면 천천히 사람들이 적응할 수 있게 올릴지를 그런 것들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연착륙이지 경착륙이지. 그리고 나서 내부 정보 주식을 했나 그러니까 내부 정보를 통해서 주식을 해가지고 미국 연준의 부의장이 지금 자리에서 물러났고요. 여기 말고도 또 다른 분들도 연이어서 줄달아서 지금 조기 사임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이렇게 조금 안 좋게 하는 일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군 10만 명이 우크라이나 3면을 포위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보셨을 때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과 러시아가 제네바談判을 이제 시작했다라는 기사였고요. 우크라이나 사태 분수령 미국 러시아 제네바 회담 종료 또 이게 기사가 떴더라고. 그리고 나서 또 지켜봤더니만 일단은 미국부 장관이 그 러시아 요구 일축 그다음에 동맹과 수출 통제를 논의했다고 해요. 8시간 동안 담백한 논의를 했다고 했고요. 근데 일단은 입장은 이런 것 같아요.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의도가 없고 그냥 우리는 병력 증강은 훈련 차원이야 라고 지금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약간 눈 가리고 아웅한 느낌이긴 한데요. 일단은 그래서 뭐 전쟁을 하거나 이럴 것 같진 않아요. 서로 약간의 견제가 좀 있는 것 같고 이 상태에서 진짜 특별한 일 없이 그냥 잘 적당히 얘기가 돼가지고 그냥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오늘. 그래서 장 초반에 아주 시초가에 빅텍이랑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였는데 요거 관련해가지고 북한이 얼마 전에도 미사일을 쐈었기 때문에 굉장한 유감을 지금
그러니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요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네, 그냥 일단 기사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는데 여기 보시면 북미 간 B급 레벨 외교 진행 중이라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한미가 올해 기간 동안 협의해온 한국전 종전선언 최종 문안을 놓고 남북미 간의 의견 조율이 시도가 되고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네 여기 그러니까 북미 간의 고위급 대화가 아닌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하는 거라서 약간 B급 레벨 외교 가 진행 중이라고 지금 얘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주변 국가 실무적인 협의가 끝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물밑에서 이렇게 접촉을 조금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오가고 있다고 하니까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게 정말 잘 돼가지고요. 종전선언이 된다고 하면 물론 미국은 반대하겠지만 일단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잘 체크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기사가 떴기 때문에 일단 들고는 왔는데 네 앞으로 이게 진짜 또 뭐 계속 진전이 될지는 제가 또 꾸준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요, 인니에서요, 석탄 이어서 구리랑 뭐 보크사이트도 수출을 중단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광물을 좀 약간 수출 중단을 예고했대요. 왜냐면 수출을 중단해봤더니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왜냐면 세계에서 막 필요로 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요거를 이제 약간 무기화 삼아가지고 우리 이제 수출 안 할 거야. 이제 이렇게 그럼 더 비싼 값에 사가거나 뭔가 막 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그래서 오늘 요거 관련주로 해서 조금 종배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코로나 확진자 수는 다행히 조금 줄고 있고요. 네, 그리고 코로나 우리가 또 3차 백신을 열심히 또 맞고 있죠. 그래서 쭉쭉쭉 올라가는 모습도 체크해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미크론은 위험하고 또 방역은 호전이 됐는데 거리두기 완화를 그래서 지금 할까라고 이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먹는 치료도 도입을 한다고 하니까 요거 관련해 가지고는 또 한번 지켜봐야겠죠. 네,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또 체크를 해보시면 일단 우리나라 증시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네, 뭔가 이게 확실하게 딱 내려갈 거야, 올라갈 거야, 뭐 약간 이런 느낌도 아니고 약간 그냥 힘없이 조금 이렇게 밀리는 듯한 모습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로 보시면 네, 전일보다 조금 올랐어요. 0.02% 상승을 했고요. 2927.38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큰 박스권 안에 있고요. 이 여기 중심값 정도가 여기쯤이었는데 여기를 네, 이렇게 깼었죠. 네, 깼었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확 밀리진 않았는데 이 정도 라인선을 조금 지켜주고 있는 모습 정도로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언제든지 네, 물량이 쏟아지면 또 밀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음봉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1.07% 하락을 했고요. 969.92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올라갈 땐 또 파이팅 있게 올라가더니만 내려올 때도 좀 파이팅 있게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큰 박스권이라고 하면 이 정도 라인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갭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갭자리를 네, 어떻게 뭐 처리하지 못한 상태로 지금 이렇게 주가가 쭉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계속 네, 그러니까 저점을 계속 갱신하면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켜줘야 되는 라인들을 조금 지켰으면 좋겠는데 뭐 딱히 그러진 않는 것 같고요. 요 앞에 여기 갭자리 띄웠잖아요. 여기에 이 시가를 좀 지켰으면 좋겠는데 내일 그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만약 여기가 밀리면 여기 우리 최저라고 써 있는 922.36포인트 있잖아요. 여기까지도 충분히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조금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은 그렇게 썩 긍정적인 장은 아니에요. 그쵸? 네, 그래서 조금 힘든 장이 맞고요. 수급이 몰렸다가 다시 또 위로 솟구쳤다가 뺐다 이런 게 워낙 반복이 많은 장이어가지고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는 뭐 있냐 주식준행하러 물어보신다면 저는 오늘 단타도 좀 치고요. 종배도 조금 해봤습니다. 일단 삼표 시멘트 같은 경우는 여기 뚫어줄 거라 생각하고 올라갔는데 네, 역시나 잘 털렸고요. 그래서 얘는 좀 손해를 보고 그 다음에 보선 파악 때도 흐름이 좋아 보여서 따라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때는 먹었는데 이 다음에가 여기서 반등이 안 나고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손절을 해서 손실로 마감이 됐고 그 이후에는 좀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딜리도 여기 들어가가지고 아주 꼭대기에 들어가서 이 꼭대기에서 팔고 나왔고요. 그리고 하나금융 20호 스페 이거는 솔직히 왜 올라간지 모르겠는데 자리가 좋아 보여서 그냥 따라 들어갔는데 상한가를 딱 말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한가에서 냉큼
팔았죠. 네, 냉큼 팔았고요. 그리고 지금 대창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인니 말씀드리면서 나왔던 건데 얘가 저 기사가 떴길래 냉큼 빨리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원자재 관련주가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이미. 그래서 요때 한번 슈팅을 쏘고 살짝 빠지고 횡보하는 모습인데 여기를 안 깰 것 같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좀 따라 들어가도 수익을 볼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처음에 여기 단타로 들어가서 네, 수익을 조금 내고요. 그리고 종배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리고 포스코엠텍 같은 경우도 종배를 조금 들어갔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요새 계속 지켜보고 있던 종목이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조금 하다가 자리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네, 여기서 봤을 때 일단 하락하는 추세가 있는데 여기서 뭐 요 정도로 이런 식으로 하락하는 추세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좀 매집봉 같이 뚫어 올렸었다가 그리고 저점을 조금 들어 올린 모습, 그리고 여기서 갭으로 상승했다가 이 갭자리를 깨지 않는 모습, 네, 요런 것들이 좀 저는 조금 좋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60일선만 조금 지켜준다고 하면 요런 것들을 한번 슈팅을 한번 쏴주지 않을까, 약간 요런 생각이 든 거죠. 거기다가 이제 원자재 얘기도 나오고 해가지고 약간의 부각이 될 수 있을까나, 네, 이렇게 생각 잠깐 들어가지고 일단 들어가 봤습니다. 네, 뭐 인니나 솔직히 딱 상관이 없을 수 있으나, 네, 또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원자재가 무기화되어서 네, 제재가 들어간다 하면 그런 이게 뭐 리튬오스나 이런 것들 갖고 있는 회사니까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들어가 봤고요. 그리고 대창 같은 경우는 뭐 구리 관련해서 연관주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가 있고요. 얘가 지금 저점을 이렇게 들어 올렸어요. 근데 오늘 원래 이 정도 캔들이 아니었는데 오늘 강하게 위로 올리면서 아래 윗꼬리 달고 어쨌든 61선이랑 224에서 112선을 한 번에 뚫어 올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나와 비슷한 생각이 하는 사람들이 많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약간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는 일단 여기서 뚫어 올리고 448에서 위에 안착을 조금 한 상태여가지고 이런 것들은 조금 봐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들어갔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장이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서 다행히도 수익으로 조금 마무리돼서 너무너무 다행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 대창이나 포스코엠텍 내일 한번 잘 대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로투세븐은 솔직히 그 대선 관련해가지고 좀 한번 움직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자를까 말까 하다가 자르진 않았어요. 왜냐면 지금 뭐 약간 정치주가 좀 조용하더라고요. 요새 며칠 다시 조용해가지고 다시 또 이슈가 나오면 한번 올라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추세를 봤을 땐 추세를 깨고 내려온 건 아니어가지고 이런 추세인데 여기 60일선 맞고 지금 다시 반등했거든요. 그래서 얘가 여기서 조금 내일 살짝 더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 정도 추세만 안 깨고 올라가준다고 하면 차라리 여기서 2차 매수를 들어가는 게 더 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주수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좀 판독을 했고, 대형 포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가 된다고 하니까 요거 관련주들이 조금 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오늘 조금 지켜보고 있었어요.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조금 하다가 요것도 잠깐만, 네, 하루만 더, 왜 장이 너무 빠지고 있을 때 또 들어갔다가 또 너무 자르는 것보다 내일 반등 살짝 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내일 만약에 반등을 주면 줄 때 조금 정리를 하는 게 어떤가. 근데 만약에 내일 반등을 안 주고 이런 종목이 관심을 받지 못하고 빠진다고 하면 그냥 잘라야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DKND 같은 경우는 여기서 W자로 저점 들어 올리면서 올라가주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일단은 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상에서 움직이고는 있는데요. 뭐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뭐 내일 살짝 떨어진다 해도 무조건 반등이 나와줘야 돼요. 네, 그렇게 않으면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안 되면 얘도 좀 보다가 잘라야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장은 어떠셨는지 너무 궁금하고요. 어려운 장이 계속 펼쳐지고 있어가지고 요새 조금 솔직히 정신적으로는 좀 굉장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네, 쉽지 않은 장이고 여러분들도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잘하시는 분들은 주식시장을 잠깐 떠나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바짝 벌어놓고 장이 안 좋을 때는 계좌를 비워놓고 난 주식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일단 그렇게 주식을 그만둘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네, 전 유튜브도 해야 되고, 네, 어찌됐든 이렇게 이런 어려운 장, 애매한 장 이런 것들도 다 겪어보고 진짜 한번 느껴봐야죠.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정치주도 솔직히 처음 하는 거라 가지고 계속 제가 테마주 뽀개기 이런 거 열심히 하게 하는 이유도 그런 것들이 어떤 파동으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어떤 식의 움직임을 보여주는지를 공부하고 싶어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액으로 연습을 조금 할 때 여러분들도 같이 간접적으로 공부가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여기까지 그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내일도 네, 파이팅 하시는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네, 이상 주택친교 일행아의 주식 줄랭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띠링띠링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함께 공부합시다.